예전에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뜨자 20여 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서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구하라법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도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무려 32년간 연락이 끊겼던 생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를 받게 된 것인데요. 보다 못한 나머지 유가족들이 이 생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강신무 변호사 모시고 자초지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순직한 소방관 젊으신 분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셨나요? 당시 이제 32살의 우리 강모 소방관님은 이제 사고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끔찍한 장면을 많이 보게 됐나 봅니다.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하게 앓으셨고 실제로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그 아버님과 언니가 고생해서 어쨌든 인정을 받았는데 네. 갑자기 생모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3년도에 결혼하셨는데 88년도에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그 두 따님을 과일 행상 이런 거 하시면서 어렵게 키우셨다고. 그래서 이제 순직으로 인정이 되고 이제 유족연금이나 이런 보상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돌아가신 그 생모분께서 왜 우리 둘째 딸이 죽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그거는 사실이고요. 안타깝게 사망하신 우리 작은 따님의 경우에는 생모의 얼굴조차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5살, 6살이니까요. 예, 그 중간에도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찾아오거나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사실 우리가 이혼을 해도 뭐 배우자끼리야 서로 안 보고 싶어도 자식은 좀 꼬박꼬박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그럼 32년간 전혀 생모와 자녀 간의 교류가 없었어요? 이제 큰 따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 한번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애완견 보듯이 와서 본 거지 그게 자기가 보고 싶고 키우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키우고 싶었으면은 양육을 주장을 했을 것이고 나중에라도 그때 당시 정신이 없었다면. 네. 근데 나중에도 그런 태도는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학교에 몇 번 찾아왔을 뿐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했지 좋은 말씀은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집에 가면 나를 밥 안 먹으면 옆에 앉혀놓고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사람인데 아빠가 나중에 제가 몇 번 엄마를 만나는 걸 알고 너 엄마랑 그냥 살래? 그러셨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아빠 미안해 하지 말고 엄마랑 살아도 된다고 할 때 제가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저랑 동생이.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안 보기로 결정을 한 건데 아빠가 때려서 못 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제가 살아있잖아요. 제 동생은 없지만. 네. 좀 화가 나는 건데 그분 딸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조차도 지금 오지 않았던 그런 엄마잖아요, 사실. 그 뒤로 일절 연락이 없다가 이제 작은 따님이 사망하면서 이제 돈 나올 것이 생기니까 그때 다시 연락을 하게 된 작은 거죠. 따님이 사망하고 이렇게 돈 나올 것이 생겼다는 소식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일단은 이제 순직을 인정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무원연금법상 일단 일반 사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퇴직급여, 퇴직연금급여, 퇴직수당 등이 어차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망이라도 이제 그것이 총 한 1,700만 원 정도는 순직이 아니더라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먼저 통보가 갔던 거죠. 연금공단에서 연락이 갔군요. 네. 예. 아까 재판 이야기 나왔는데 양육비 청구를 했다고요? 네. 어떤 양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은 뭐 정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시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법률 이런 지식이 좀 이제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혼만 정리하면은 되는 줄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혼도 하고 친권양육권도 정리하고 재산분할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혼만 정리를 한 겁니다. 도장 찍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라도 정말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대응 수단이자 뭐 한편으로는 고육지책이었죠. 실제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다툴 마땅한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것으로 금액도 이제 비슷하니까 저희가 이제 양육비를 청구함으로써
사실은 생모가 좀 경각심을 느끼고 반성을 하고 먼저 협의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내가 양보를 해서 받은 돈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네. 이게 승소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애초에 이 사람을 상속인으로 인정을 아예 안 했거나 네.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나쁘게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동생이 이런 사고가 있은 시점부터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었고 맨 처음에 순직 전에 제 동생에 대해서 알렸을 때, 그리고 또 순직 처리가 되기 전에도 이제 유족급여금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이런 걸 수령해 가는 걸 보면서 이런 도덕적이지 못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거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분노를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아요. 지금 7,700이 됐든 7억 7천이 됐든 저희는 돈을 보고 시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다. 당신은 네.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 권리를 지금 너무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네. 저희는 그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감사해요. 7천도 아니고 8천도 아니고 1억도 아닌 7,700이라는 돈은 저희가 꼭 받아야만 하는 돈으로 판사님도 인정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판결문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인정받은 느낌이에요. 그 뭐 법을 개정하자고 해서 구하라법도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발의됐다가 폐기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개정법안 내용도 조금 들을까요? 네. 지금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 사유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호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2호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호 유언을 방해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 이것을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하라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6월 2일 날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네. 법안인가요? 네.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죠. 이렇게 겪어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억울해요. 우선 네네. 상속을 받을 도덕적으로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선 배제시켜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도록 해서 인정을 받도록 해야 맞는 거지. 버릴 땐 그렇게 쉬웠는데 살면서 본인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힘들게 양육한 사람은 이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나라에. 이 법이 바뀌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저의 친모한테 좀 똑바로 좀 살으라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맞는 거고, 네. 고마운 사람한테는 감사하다고 해야 맞는 거고, 자기가 양육을 하지 못해서 힘들게 고생한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감사하다고 한마디는 해주셔야 아마 눈 감을 때 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생모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과연 통장에 잔고가 있을까 강한 의문은 있지만 우선은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일단은 해보고 만약 은행에서 회신이 잔액이 얼마 없다든지 아예 없다든지 오면은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합의를 하고 조정을 할지언정 일단은 형사조치 즉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까지 할 예정입니다. 받아낼 돈 있으면 꼭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정말 예.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작년부터 유해 발굴과 전주 형무소 학살 사건 진상규명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죠.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전쟁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